물끄러미 바라보게 만들었던 검은 꾸러미. 가난한 채소 장수 할머니가 우연히 주운 검은 꾸러미 하나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작은 시골 장터를 희뿌연 습기로 뒤덮었습니다. 장터로 들어가는 길은 질퍽했고 오가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맨발 자국이 찍힌 흙탕물이 곳곳에 고여 있었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흙길 위로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시끄러우면서도 답답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터 구석, 낡은 대나무 울타리 옆에 김춘자 할머니가 구부정한 등과 자그마한 몸으로 자신의 채소 좌판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든 배추 몇 포기와 물은 토마토 몇 알이 소쿠리에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시든 잎을 떼어내며 플라스틱 통에 든 몇 푼 안 되는 돈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채소가 이게 다 뭐예요? 다 시들었잖아요.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비난조로 울렸습니다. 이래서야 내일은 장사 접으셔야겠네. 김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싸게 드릴게. 한 포기에 1,000원씩만 줘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인상을 쓰며 배추를 던지듯 내려놓고는 가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힘없이 가라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며 찢어진 천막 위로 투둑투둑 소리를 냈고 빗물이 채소 소쿠리로 튀었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큰 잡화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팔짱을 낀 채 가게 문에 기대서서 할머니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가난한 할망구가 장사는 무슨. 저 할망구한테 채소 사는 사람은 복도 없지. 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박 사장의 차가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모진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때 헝클어진 머리의 작은 여자아이가 할머니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버려진 채소를 주우러 오곤 하던 고아 소녀 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버리는 채소 있어요? 할머니가 국을 끓여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나마 괜찮은 배추 몇 포기를 골라 하윤이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젖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저 돈 없는데. 하윤이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이야. 내 할머니가 더 필요하시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감동으로 반짝이는 눈을 한 아이는 장터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고 할머니는 그 작은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가난해도 마음은 지켜야 한다. 마음이 맑으면 가난도 가벼워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낡은 비옷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나뿐인 딸, 민서였습니다. 엄마. 전화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 집주인이 자꾸 재촉하는데 이번 달은 돈이 모자라. 또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춘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따라 떨렸습니다. 괜찮아, 딸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잖니.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서는 늘 강한 척했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딸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습니다. 장이 파할 시간이 되자 춘자 할머니는 남은 채소 몇 포기를 낡은 손수레에 실으며 조용히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천막이 날아갔지만 다시 묶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물이 고인 길을 따라 수레를 밀며 할머니는 텅 빈 집과 딸 민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길고 긴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하얀 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장터를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장터 입구 근처 길가에 놓인 이상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친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작고 검은 꾸러미가 마치 서둘러 가던 누군가에게 익힌 듯 길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오직 바람이 빈 좌판들 사이를 휙휙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렸나 보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안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면? 누군가 애타게 찾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어쩌지?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마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은 낡은 천이었지만 안은 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꾸러미를 집으로 가져왔지만 바로 열어보지 않고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머릿속을 휘젓는 생각들의 배경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냥 꾸러미일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지만 매듭에 손을 댈 때는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꾸러미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인 두툼한 돈다발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그 자리에 멈췄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돈다발 바로 밑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펴자 눈물인지 땀인지에 번진 듯 희미한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이것을 주우신 분께 부디 이 돈을 돌려주실 수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병원에 있는 제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은 돈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글자들이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애원하는 눈물 어린 한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이 싹 텄습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가지면 어떨까? 내 인생이 아주 많이 달라질 텐데. 민서 빚도 갚아주고 이 집도 고치고 하윤이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돈다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단했던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새던 밤들,
땡볕 아래서 장사를 하던 날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 모든 것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제단 위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자신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소중히 여겼던 품위를 지키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혼란스럽고 다급한 할머니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꾸러미를 손에 들고 일어나 작은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가져야 할지, 돌려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마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세차게 내렸고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치고 늙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꾸러미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어. 할머니는 꾸러미를 다시 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격렬하게 싸웠고, 할머니는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검은 꾸러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김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도 할머니는 나무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가는 퀭했고 마른 손은 꾸러미를 묶은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춘자 할머니가 큰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채소 장수가 할머니가 이상한 꾸러미를 들고 집에 가는 것을 보고는 수다 중에 무심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사람마다 세부 사항을 덧붙여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더라. 평생 가난하게 살더니 하늘이 도왔나 보네. 이런 수군거림은 채소 좌판에서 생선가게, 정육점까지 장터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투심을 드러냈고 몇몇은 악의에 찬 눈빛으로 쑥덕거렸으며 심지어는 춘자 할머니가 그 돈을 혼자 가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춘자 할머니가 채소 수레를 끌고 장터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등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발걸음이 잠시 주춤했지만 할머니는 태연한 척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좌판 정리를 막 끝냈을 때 부유한 잡화점 주인 박 사장이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큰 돈을 주었다면서요? 이제 인생 폈으니 뭐하러 여기서 채소나 팔고 앉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제 팔다 남은 채소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박 사장은 물러서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감,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가난한 사람이 운 좋게 횡재했으면 기회를 잡아야지. 고지식하게 굴다가 평생 거지꼴로 살 셈이요? 박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춘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침묵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돈을 가지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서도 도와주고 하윤이도 돕고 이 낡은 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장이 한창일 무렵
하윤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춘자 할머니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버린 채소를 주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호기심 어린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가 큰돈 주었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춘자 할머니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꾸러미의 모습과 편지에 적힌 글자들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며 자신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윤아,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나 같은 늙은이가 큰 돈을 가지면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법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순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정말 슬플 거예요. 어쩌면 그 돈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윤이의 질문은 마치 바늘처럼 춘자 할머니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하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던 하윤이와 그 할머니를 채소 몇 포기로 구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장사 막바지에 이르자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몇몇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모진 말을 던졌습니다. 김 할머니, 제주도 좋네. 하늘이 준 복을 숨기고 혼자 다 먹을 생각인가 보지. 춘자 할머니는 해가 막 졌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사회의 압박, 양심의 가책, 그리고 검은 꾸러미에서 느끼는 책임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무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꾸러미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하윤이의 말, 민서의 목소리, 그리고 장터 사람들의 악의에 찬 시선이 마치 멈출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의 선율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등잔불 아래, 김춘자 할머니는 낡은 나무 식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꾸러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장터에서 들었던 수군거림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깡마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언제나 끔찍이 사랑하는 딸, 민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딸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딸이 이해해줄까?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여기지나 않을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찌 편해지겠는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몇 분 후, 할머니는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마치 자신의 급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서의 부드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춘자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몇 초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꾸러미를 하나 주었는데 그 안에 돈이 아주 많고 편지도 한 통 들어 있더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차분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
그리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꾸러미를 죽게 된 것부터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읽은 것,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내적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할수록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마치 딸에게 모든 속마음을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가지면 내 빚도 갚아주고, 집도 고치고, 하윤이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 두렵구나, 민서야. 그렇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수화기 저편에서 민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딸의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진지하면서도 여전히 다정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해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 엄마가 그 돈을 가지신다면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엄마는 제게 늘 어려워도 잘못된 일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왜 지금 그 가르침을 잊으셨어요? 민서의 말은 칼날처럼 춘자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날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른 선택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하지만 우리 형편을 알잖니. 이 돈을 갖지 않으면 엄마와 너는 계속 이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거야. 엄마는 내가 계속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 돈의 대가가 엄마의 인격이라면 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시는 건 원치 않아요. 엄마가 그 돈을 가지시면 제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가난해도 고개 떳떳이 들고 살래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보다요. 그 가슴을 파고드는 말에 춘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야. 내 말이 맞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아직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할까봐 두려워. 엄마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전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보유한 거예요. 통화는 끝났지만 민서의 말은 춘자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무 식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마음은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길고 긴 밤이 흘러갔지만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확고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말은 마치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마음속의 작은 가지 하나하나를 흔들었습니다. 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겹겹이 쌓인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처마 끝 나뭇가지 사이로 비칠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활기찼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수군거림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어제 팔다 남은 시든 채소를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자 씨, 잘 지내셨어? 춘자 할머니가 돌아보자 온화한 얼굴에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기품이 서린 나이 든 신사, 이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몇 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할머니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선생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아들하고 살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장에 나왔다가 춘자 씨를 보니 정말 반갑구려. 이 선생님은 웃었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채소 좌판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대략 이야기했고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검은 꾸러미를 줍게 된 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을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시오? 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돌려주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가져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이 선생님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그만큼의 공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 씨,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기억하시오? 그때 춘자 씨가 덤으로 주셨던 배추 한 포기가 우리 가족을 살렸소. 덕분에 내가 힘을 내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거요. 춘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냥 배추 몇 포기였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족을 살려? 이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 법이요. 춘자 씨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은 내게 어려운 시기에도 춘자 씨처럼 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소.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었지. 그리고 오늘 나는 춘자 씨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결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오. 이 선생님의 말은 춘자 할머니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친절함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친절함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이 편지에 쓰인 대로라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거요. 춘자 씨가 가지면 가족을 도울 수 있겠지만 돌려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거요. 춘자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는 듯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할머니를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춘자 씨가 지난 세월 동안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소. 이 선생님이 떠나자 춘자 할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부분적으로나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에 대한 그의 이야기, 작은 행동의 가치에 대한 그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검은 꾸러미는 여전히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환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밤이 김춘자 할머니의 작은 집에 드문 정적을 드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의 폭풍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긴 하루의 고뇌 끝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최종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무 식탁 위의 검은 꾸러미는 마치 할머니가 마주해야 할 어려운 선택들의 조용한 상징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딸 민서의 얼굴, 하윤이의 눈빛, 그리고 아침에 이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뒤엉킨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끝나지 않는 선율처럼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잠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몽롱한 상태에서 할머니는 따뜻한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황금비두로 익은 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벼와 흙의 향긋한 냄새가 부드러운 바람과 섞여 드문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걸이, 지난 세월 동안 기댔던 그 굳건한 어깨. 할머니는 그가 거의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최영감이라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영감, 춘자 할머니는 목이 쉰 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듯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마치 할머니를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듯 뻗어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소.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마치 시원한 물줄기처럼 할머니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남편을 꿈에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 꿈에서 그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흐릿하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감,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최영감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깊은 이해가 담긴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알고 있소. 다 알고 말고. 당신이 큰 시련에 부딪혔다는 걸 아마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일게요. 춘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꾸러미. 그렇게 큰 돈. 그게 모든 걸 바꿀 수도 있겠지만 나는 두려워요. 가지자니 양심에 걸리고 돌려주자니 나와 우리 민서는 평생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최영감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많았지. 하지만 나는 항상 당신에게 말했소. 가난해도 마음만은 맑게 지켜야 한다고. 당신은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꾸러미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을 흐리려 하시오?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속 모든 갈등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주는 고통은 할머니가 쉽게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감. 이 돈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이 궁핍을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민서도 걱정되고 하윤이도 걱정되고 나 자신도 걱정돼요. 너무 무서워요, 영감. 최영감은 할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힘을 주어 꽉 잡았습니다. 마치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니오. 만약 가진다면 당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소? 아니면 주인이 아닌 것을 가졌다는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며 살게 되지 않겠소? 춘자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눈빛 속의 갈등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최 영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당신이 선한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인생은 반드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줄 거요. 날 믿소? 믿어요.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할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최 영감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요, 여보. 풍경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논두렁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그의 모습이 따뜻한 빛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사라지고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아 식탁 위에 검은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영감 말이 맞아.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면 안 돼.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는 꾸러미를 만졌습니다.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물건 하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긴 밤의 고뇌, 남편을 만난 꿈, 그리고 그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식탁 위에 단정하게 놓인 검은 꾸러미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꾸러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 마음 편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그 길 위에서 기억들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필름처럼 밀려왔습니다. 작은 채소 한 줌을 팔아 딸을 키우던 날들, 남편의 병원비를 대지 못해 밤새 남몰래 울던 날들.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 할머니, 잠깐만요. 돌아보니 장터에서 정육점을 하는 조 사장댁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큰돈 주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이제 인생 피셨네요. 춘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꾸러미 돌려주러 가는 길이요. 내 돈이 아닌데 감히 가질 수야 있나. 조 사장댁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제가 할머니 결정을 지지한다고 꼭 말할게요. 주민센터에 들어선 춘자 할머니는 꾸러미 주인이 곧 나타나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당직을 서던 직원은 젊지만 신중해 보이는 임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춘자 할머니는 꾸러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각, 내가 어제 이걸 주었는데 안에 돈이랑 서류,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더군.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왔네. 임 주무관은 놀라며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꾸러미 안을 확인한 후 그는 외쳤습니다. 어르신, 이 돈이 정말 큰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좋은 분이시네요. 춘자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안 지치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꾸러미를 보자마자 달려와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제가 잃어버린 꾸러미예요. 임 주무관은 신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요청했고 모든 것이 일치하자 꾸러미는 남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꽉 쥔 채 눈물을 글썽이며 춘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이 꾸러미를 주우신 분이시군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저와 제 가족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강진우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유직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꾸러미에 아들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현재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찾지 못했다면 제 아들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르신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겁니다. 강진우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진우 씨의 눈물은 남편이 아팠을 때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의 결정이 정말로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강진우 씨는 꾸러미에서 돈다발 하나를 꺼내 할머니 앞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성의입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셨으니 부디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돈은 가족을 위해 쓰세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강진우 씨가 아무리 간청해도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선 춘자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저녁 햇살이 할머니의 등 뒤를 비추자 그 모습이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면 안 된다. 오늘 할머니는 선행이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김춘자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가난한 동네의 좁은 골목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조금 수리되긴 했지만 낡은 집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꾸러미를 돌려준 후 춘자 할머니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좌판 위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의 손은 마치 그 힘든 내적 갈등을 겪지 않은 듯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의심과 비아냥거리던 말 대신 이제는 존경과 흠모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장터에서 버려진 채소를 줍던 소녀 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새 공책을 높이 쳐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뭘 그렸는데, 할머니 좀 보자. 하윤이가 공책을 펴자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깡마른 손을 한 여인이 작은 시장 한가운데 서 있고 주위에는 존경의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할머니예요. 하윤이는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난해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춘자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가 꾸러미를 돌려준 일에 대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시골 장터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꾸러미의 주인이었던 강진우 씨가 내렸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에서는 친근하고 진실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보자 강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다시 뵙네요. 오늘 제가 온 것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춘자 할머니는 조금 놀라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굳이 이렇게 수고롭게 감사 인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진우 씨는 할머니 앞에 두툼한 봉투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입니다. 어르신께서 그 중요한 돈을 돌려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귀한 정직함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는 그 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란 고향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 속에서 자랐기에 배울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어르신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 말에 춘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소박한 행복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자 할머니의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었고 강진우 씨는 딸 민서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어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윤이는 후원을 받아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어 더 이상 시장에서 채소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때 비웃음과 험담을 견뎌야 했던 작은 시장은 이제 할머니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김춘자 할머니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은 작지만 위대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춘자 할머니는 하윤이의 공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글거를 남겼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달려 있다. 양심과 인격을 지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뜨릴 수 있다.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말끔해진 집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수리된 집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강진우 씨가 사람을 보내 벽을 새로 칠하고 지붕을 고쳤으며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비가 새던 작은 집은 이제 밝고 깨끗해졌지만 할머니를 더 감동시킨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할머니의 등장은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시기 어린 수군거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과 흠모가 섞인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말을 걸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할머니를 비웃었던 생선 장수 아주머니는 이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이제야 할머니의 선행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알겠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오해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다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맑은 날 아침,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하윤이가 환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떡 좀 갖다 드리래요.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저번에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춘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와 강진우 씨의 도움 덕분에 외할머니가 약을 사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은 다시 학교에 돌아가게 되어 더 이상 버려진 채소를 줍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민서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민서는 새로 구한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고 수입도 좋아져서 이제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서는 또한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딸이라서 행복해요. 엄마가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엄마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요. 그 글고의 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선택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가치를 퍼뜨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진우 씨가 다시 한번 예고 없이 찾아와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온 것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힘을 빌리고자 왔습니다. 제가 곧 시작할 자선 프로그램을 위한 고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진심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난한 채소 장수일 뿐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강진우 씨는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 소박함과 진실함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어르신이 저희와 그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춘자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단순히 채소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자선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의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나 칭찬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믿음을 주는 영감의 원천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양심과 유혹 사이의 선택에 대한 여정이 아니라 선함과 정직함이 인생에서 항상 기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시련으로 가득 찬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인격과 정직함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행복은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춘자 할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가치를 전파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